7일 동안 같은 꿈을 꾼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하지만 그 꿈이 죽은 어머니가 절박한 표정으로 나타나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면, 그리고 꿈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다면,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매일 밤 어머니를 꿈에서 마주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매번 어둠 속에서 기이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어머니를 감싸며 사라졌고, 그 순간 남자는 꿈에서 깨어났다. 처음엔 그저 악몽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같은 꿈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7번째 꿈을 꾼 날 그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어머니의 무덤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관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2011년 중국 후난성에서 실제로 발생한 실화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날 벌어진 모든 진실을 파헤쳐본다. 탕스 치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손을 들어 얼굴을 문질렀다. 차가운 식은땀이 손끝에 닿았다. 또다시 같은 꿈이었다. 어머니는 공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검은 그림자, 그것이 나타난 순간 어머니는 사라졌다. 탕스 치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차가운 물을 한 잔 들이켰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침실로 돌아가 아내를 흔들어 깨웠다. 당신 또야?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탕스 치우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어머니가 또 나왔어. 이번엔 얼굴이 더 창백했어. 무슨 말을 하려 했는데 난 들을 수가 없었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여보, 당신이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서 그런 거야. 장례식도 힘들었고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지. 탕스 치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단순한 꿈이 아니야. 같은 꿈이 계속 반복돼. 그리고 매번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어머니를 데려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믿지 않았다. 꿈은 꿈일 뿐이야. 이제 그만 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녀는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워버렸다. 탕스 치우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가족들에게도 꿈 이야기를 했다. 동생과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그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효자였으니까 더 마음이 쓰이는 거지. 우리 마을에서도 돌아가신 가족이 꿈에 나온다는 얘긴 자주 들어.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탕스 치우는 가족들의 반응에 답답함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반복되는 꿈, 점점 창백해지는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검은 그림자.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그는 결심했다. 직접 어머니의 무덤을 확인해야만 한다고. 7일, 탕스 치우는 정확히 7일 동안 같은 꿈을 꾸었다. 매일 밤 어머니는 점점 더 창백해졌고 눈빛에는 점점 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꿈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들어 올려 보였다. 그곳엔 붉은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탕스 치우는 이불을 걷어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그녀의 무덤을 확인하는 것. 탕스 치우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그러나 가족들은 경악했다. 무덤을 파겠다고? 미쳤어? 아내는 손을 벌벌 떨며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불경한 짓을 하면 안 돼. 동생 창희도 고개를 저었다. 형, 아무리 그래도 무덤을 파헤치는 건 너무해.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되면 우리 집안을 이상하게 볼 거야. 탕스 치우는 단호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머니가 매일 꿈에 나타나 나한테 뭔가를 말하려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나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는 주변 친척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탕스 치우, 너 정말 미쳤구나. 돌아가신 분을 편히 쉬게 해야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해? 꿈이 뭐라고 그래. 그냥 신경 끄고 살아. 너무 집착하지 마라. 하지만 탕스 치우는 멈출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삽을 들고 홀로 무덤으로 향했다. 깊은 밤 마을이 잠든 시간, 탕스 치우는 손에 삽을 들고 조용히 산길을 걸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절박한 눈빛, 움직이는 입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붉은 상처 자국. 그는 묘지 앞에 도착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산 속에서 유일한 빛은 손에 쥔 랜턴뿐이었다. 바람이 나무숲을 흔들었고 밤의 적막함 속에서 희미한 풀벌레 소리만 들려왔다. 탕스 치우는 무덤 앞에 섰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삽을 내리꽂았다. 첫 삽을 떴을 때 그는 알 수 없는 오싹함을 느꼈다. 마치 땅 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두 번째 삽, 세 번째 삽. 습한 흙이 퍼석거리는 소리만이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러나 이상했다. 흙이 너무 부드러웠다. 마치 최근에 한 번 파헤쳐진 것처럼. 탕스 치우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나무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숨을 삼키며 관 위에 쌓인 흙을 털어냈다. 손을 가져다 대는 순간 관 뚜껑이 흔들렸다. 탕스 치우는 얼어붙었다. 관은 원래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건 너무 쉽게 움직였다. 마치 이미 한 번 열린 적이 있는 것처럼.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리고 관 뚜껑을 열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탕스 치우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다. 손전등 불빛이 관 속을 비췄고 그는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관 속에는 어머니가 없었다. 수의를 입은 채 고요히 누워 있어야 할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몇 벌의 옷과 어머니와 함께 묻었던 물건들만이 남아 있었다. 탕스 치우의 심장이 요동쳤다. 숨이 가빠졌다.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불과 일주일 전 분명 어머니는 이곳에 묻혔다. 그런데 시신이 사라졌다. 탕스 치우는 관 안을 더듬으며 확인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어머니의 흔적은 없었다. 대신 관 내부의 나무 판자에는 깊게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필사적으로 안에서 빠져나오려 했던 것처럼. 탕스 치우는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거친 긁힘. 그 순간 한 가지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어머니는 정말로 죽었던 걸까? 탕스 치우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가 있어야 할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숨을 가다듬으며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 번 관 속을 확인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형, 무슨 일이야? 탕스 치우는 고개를 돌렸다. 동생 창희가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하나둘씩 다가오고 있었다. 형, 설마. 창희가 입을 때는 순간 마을 사람들의 손전등 불빛이 관 속을 비췄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삼켰다. 시신이 없잖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불과 일주일 전에 묻었는데. 공포와 혼란이 사람들 사이로 퍼졌다. 누군가는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은 채 몸을 움츠렸다. 탕스 치우의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했다. 당신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귀신의 짓이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설마 어머니가 스스로 나간 건 아니겠지? 그럼 도대체 누가 시신을 가져간 거야? 어떻게 시신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지? 탕스 치우는 멍하니 관을 내려다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실이었다. 어머니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다음 날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다. 탕스 치우의 어머니 시신이 사라졌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추측을 쏟아냈다. 혹시 어머니가 죽은 게 아니었고 관 속에서 깨어나서 나간 건 아닐까? 아니야. 밤에 도굴범이 몰래 훔쳐간 거겠지. 그게 아니라 무덤에서 직접 걸어 나간 거라면? 공포와 불안이 마을을 덮쳤다. 해가 지면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밤길을 피했다. 누군가는 밤마다 어두운 길에서 흐릿한 형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검은 그림자가 산속을 떠돌아다니는 걸 봤다니까. 혹시 탕스 치우의 어머니 아직 떠나지 못한 게 아닐까? 불길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하지만 탕스 치우는 초자연적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소행이었다. 누군가 어머니의 시신을 빼돌렸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야기를 쏟아냈다. 어머니가 미처 떠나지 못하고 스스로 무덤을 나온 게 아닐까? 아니야. 분명 도굴범의 짓이야. 시신을 훔쳐가는 자들이 있다던데.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옮긴 건 아닐까? 탕스 치우는 혼란스러웠다. 누가? 왜 어머니를 이곳에서 빼돌렸단 말인가? 그는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했다. 무덤이 파헤쳐진 흔적이 없었다. 관의 뚜껑은 쉽게 열렸고 내부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건 도굴이 아니라 어머니가 관 속에서 살아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했다. 어머니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묻었다.
하지만 관 속에서 발견된 그 깊은 손톱 자국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묻힌 이후 묘지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이 보인 적은 없었는지, 누군가 수상한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며칠 동안 그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며칠 전 한 남자가 어머니 무덤 근처에서 서성이는 걸 봤어. 어떤 남자인데? 잘은 모르겠어.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이상한 걸 들고 있었어. 이상한 거? 탑이었어. 그리고 자꾸 어두운 곳만 쳐다보더라고. 탕스치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남자 어디로 갔는지 알아? 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산 너머 덩지 예산으로 갔다고 들었어. 그곳은 오래된 무덤들이 있는 외딴 지역이었다. 탕스치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삽을 손에 쥔 채 덩지 예산으로 향했다. 탕스치우는 묘지가 있는 산길을 따라 덩지 예산으로 향했다. 오래된 무덤들 사이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발밑에서는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다. 어느 순간 이상한 흔적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땅을 판 듯한 자국,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버려진 삽과 손수레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탕스치우는 천천히 손수레 쪽으로 다가갔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는 순간 그는 숨을 삼켰다. 손수레 바닥에는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는 빠르게 주위를 살폈다. 그때 바람이 불면서 나뭇가지들이 서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너머 땅이 살짝 패인 곳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묻거나 파헤친 것 같은 흔적이었다. 탕스치우는 숨을 몰아쉬며 삽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 땅을 파기 시작했다. 삽질을 할수록 축축한 흙이 드러났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탕스치우는 마지막으로 삽을 힘껏 내리꽂았다. 그 순간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다. 덜컹. 그는 손전등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땅속에서 나무 판자가 드러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판자를 걷어냈다. 그 아래 검은 비닐이 덮여 있었다. 탕스치우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겼다. 그 순간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라졌던 어머니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 옆에는 이미 부패한 또 다른 시신이 함께 묻혀 있었다. 탕스치우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도굴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 더 거대한 범죄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탕스치우는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다. 손전등 불빛 아래 어머니의 시신은 차갑고도 고요하게 누워 있었다. 그러나 옆에 있던 다른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그는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여기 시신이 있습니다. 두 구입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묘지 주변은 순식간에 통제되었고 수사관들이 땅을 정밀 조사하기 시작했다. 범죄 현장을 기록하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어둠 속에서 연이어 울려 퍼졌다. 탐문 조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수상한 인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때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며칠 전 이상한 남자가 여기서 서성이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지저분한 옷차림에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리고 그가 있던 장소는 바로 탕스치우의 어머니 무덤 근처였다. 경찰은 신속히 탐문을 진행했고 마침내 마을 외곽에 버려진 판잣집에서 한 남자를 체포했다. 그는 잡히는 순간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내 가족들을 건드리지 마. 나한테서 빼앗아 가지 말라고. 경찰들은 그를 진정시키며 곧바로 신원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그는 마을을 떠돌던 노숙자였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그가 살던 판잣집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바닥에는 시신에서 가져온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는 탕스치우의 어머니 이름도 있었다. 경찰이 그의 과거를 추적한 결과 그는 오랫동안 가족 없이 홀로 떠돌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죽은 시신들을 모아 자신의 가족이라 믿고 있었다. 그들은 날 떠나지 않아 난 외롭지 않았어. 그의 방에서 발견된 또 다른 노인의 유골이 이를 증명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시신을 훔쳐 자신의 은신처로 가져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들은 그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실과 망상을 구별하지 못했고 죽은 자들을 가족으로 삼아 함께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이 바로 탕스치우의 어머니였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탕스치우의 어머니는 다시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와 정식으로 장례를 치렀다. 마을 주민들은 비로소 안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그 노숙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신을 훔쳤던 것일까? 경찰은 그의 은신처를 철저히 수색했다. 그리고 덩지 예산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땅이 파헤쳐진 흔적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해골 두 구가 놓여 있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마을에서는 실종된 노인 2명의 기록을 찾아냈다. 그들은 모두 몇 년 전 행방불명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시신은 그 노숙자의 곁에서 가족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건이 종결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범죄자로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외로웠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너무나도 섬뜩한 방식으로 표출되었을 뿐이었다. 2011년 중국 후난성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도굴이 아니라 한 남자의 뒤틀린 외로움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죽은 자를 가족이라 믿었던 남자. 그는 범죄자인가? 아니면 단순한 희생자인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외로움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